연예인도 걸리는 가족법인의 함정, 세무조사 이렇게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선 세무사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시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법인과 관련된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연예계에서도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1인 기획사가 종종 이슈가 됩니다. 심지어 200억 추징 이야기까지 나와서 가족법인이나 1인 법인에 대해서 뭔가 불법적이고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면 가족법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법인을 법인답게 운영했느냐, 그리고 개인과 법인을 분리했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족법인이 뭔가 위험한 것일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해와 선입견을 잠시 뒤로 하시고 내용에 주목해 주시면 절세의 길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가족법인은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그냥 주주 구성이 가족인 법인을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시는데요. 대표이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고요. 대표이사는 운영자인데요. 주주면서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 주주는 아닌데 대표이사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은 보통 목적이 있어요. 투자에 필요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매입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킬 목적이 있으시다든지 자녀에게 자산을 자연스럽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시고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 플랜 설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가족법인이 껍데기가 아니라 실체 있는 법인이 됩니다. 가족법인의 장점 3가지, 즉 절세에 있어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버는 족족 다 세금을 내는 구조를 바꿔주면서 자연스러운 자산 이전의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세율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그해 번 돈을 그 해에 거의 세금을 내셔야 하지만 법인은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면서 과세 시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법인은 세금을 안 내는 구조가 아니라 세금을 내되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를 설계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자연스러운 증여 효과를 둘 수 있는데요. 처음 지분 설계가 곧 절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립할 때부터 배우자 자녀가 주주로 들어가 있으면 법인 자산이 커질수록 지분 비율만큼 자산 증가가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배분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나중에 법인 가치가 커진 뒤에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려고 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법인은 설립 시점의 초기 지분 설계가 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장점, 투자 재원이 빨리 쌓이게 됩니다. 매년 1억 순이익이 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인으로 임대 투자 수익이 합산되면 실제 세금을 내는 유효세율이 27% 정도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에까지 고려하면 대략 3천만 원 중반 정도를 국가가 가져가고 6천만 원 전후의 실제 소득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법인은 11% 정도의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법인 통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액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든지 추가적인 투자나 더 큰 자산 매입을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법인이 장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가족법인의 리스크는 법인에서 돈을 꺼내 쓰려면 다시 과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 가져오려면 보통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같은 형태로 가져오는데 여기서 개인 단계 과세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시려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생활비로 반드시 필요하시거나 매달 현금 인출이 필요하다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체감상 이득이 작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임대소득 투자 수익을 당장 안 써도 되고 자금을 재투자하거나 모았다가 대출 상환에 쓸 예정이시라면 또한 자녀에게 자산을 자연스럽게 이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족법인이 매우 유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의 메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슈들은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데요. 법인이 진짜 존재하는지, 거래들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증빙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차은우 배우님의 어머님이 대표이사로 계셨던 법인의 경우 차은우 배우님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장어집과 같은 주소에 설립했던 부분이 아마도 법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실무에서 체크하는 7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법인과 개인은 지갑이 다르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소비나 가족여행 이런 부분이 쌓이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법인 돈을 개인이 쓰실 때에는 급여, 배당 등 정식 루트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급여 배당은 규정과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돈을 빼시는 게 아니고 급여의 경우 근로계약, 업무 실체, 급여 대장 등을 갖추셔야 하고 배당 지급 시는 이사회, 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가족과의 거래는 시가, 계약서, 증빙, 3종 세트를 반드시 갖추셔야 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무리가 없는 가격으로 거래하셔야 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오간 내역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개가 없으면 추후 세무조사 등이 있을 때 부인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원칙, 자본금 출자부터 증여 이슈를 점검하세요. 지분을 자녀에게 줬는데 자본금은 부모가 전액 넣어버리면 그 순간 자녀에게 증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자본금을 너무 크게 시작하지 않거나 자녀 출자분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여 재원을 만든 후 납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껍데기 법인이 되면 개인소득으로 다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존재해도 실제로는 대표 개인이 모든 활동을 하고 법인은 역할이 없다고 보이면 세무당국이 그 소득은 법인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라고 보는 쟁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은 최소한 명확한 사업 목적에 맞는 계좌, 장부, 계약서,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 가족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거래 구조에 따라 특정 법인을 통한 이익증여 같은 상징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케이스마다 계산이 필요하니까 다소 큰 거래, 예를 들어 부동산, 무상대여, 저가 양도, 고가 매입 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세무사와 함께 세팅하고 세무사와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대충 운영하면 나중에 큰 손실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족법인은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투자 엔진일 때 가장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본업 소득이 높아서 추가 소득이 붙으면 세부담이 확 커지는 분, 임대 투자 수익을 재투자로 굴릴 수 있는 분, 자녀에게 자산을 한 번에 주기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이전하고 싶은 분, 상가 토지 수익형 부동산처럼 장기 운영 자산이 있는 분이라면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매달 법인에서 큰 돈을 빼서 생활비로 써야 한다. 또한 회계 증빙 관리가 너무 귀찮고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분들은 가족법인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의 장점, 단점, 주의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법, 절세 운영 원칙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족법인은 만들기보다 운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지분 설계, 거래 구조, 급여 배당 정책까지 갖추면 절세 효과는 커지고 리스크는 확 내려갑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